메디하트 내과라고 심장내과를 개원하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무엇인가요? 양상은 다 다르죠. 심한 통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 약간의 불편감을 느끼는 분도 있고 단지 호흡곤란만 느끼는 분도 있지만 공통적인 특징은 활동할 때 증상이 오고 또 시간이 길지는 않습니다. 한 1분 내지 5분 정도 증상이 지속되다가 또 쉬어주면은 증상이 완화되는 이런 특징을 가진 게 대부분의 협심증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증상만 가지고 정확하게 다 진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을 때는 누구나 병원에 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불편감을 가지셨을 때는 전문의를 찾아서 진료를 받는 게 정확한 방법입니다. 협심증은 어떤 사람들에게 주로 발생하나요? 중요한 원인으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통계로는 제일 많은 기여도가 흡연이고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이런 순서로 기여도가 높습니다. 그 외에는 가족력, 연령, 그다음에 비만, 그다음에 또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인자로 작용하니까 결국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 간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왔는 분들은 발생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거기에는 꼭 유전적인 요인이 있다고는 밝혀진 바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동반 질환, 아까 말씀드린 위험 인자들이 있죠. 흡연이라든지 이런 습관, 또 환경적인 요인이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위험 인자를 더 올려서 가족력이 상당히 있는 편에 속하죠. 협심증 검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하는 검사가 심전도 검사입니다. 협심증이 정상이 없을 때는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정상이라고 괜찮다고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하는 검사가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운동 부하 심전도, 그리고 유발 검사를 하는 거죠. 또 거기에서도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요즘은 관상동맥 CT라 그래가지고 이제 혈관을 직접 CT로 찍어서 참고로 보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는 가장 정확한 검사가 관상동맥 조영술이라고 그러죠. 최종 진단을 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협심증은 어떻게 치료하나요? 협심증에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예요. 약물 치료의 기본을 이루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스피린이라든지 콜레스테롤 떨어뜨린 약이 질병 예방의 진행을 막아주고 질병을 안정화시키는 가장 상당히 중요한 약제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보조적인 약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약물 먹는데도 계속 통증이 온다, 또 숨이 차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심한 분들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런 분들은 위험하지 않더라도 정상 완화를 위해서 우리가 관상동맥 풍선 성형술을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보통 스텐트를 삽입하는 중재 시술을 하고, 또 그 혈관이 너무 심할 경우에는 동맥이나 정맥을 이용한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는 걸 많이 시행하기도 합니다. 오메가3는 협심증에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그 오메가3라든지 여러 가지 보조 약제들을 많이 드시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규모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오메가3가 심혈관 예방에 별 도움이 안 된다 이거죠. 작년에 나온 우리 미국 심장학회 지침에는 처방하지 않은 약국에서 사는 오메가3라든지 식이요법이라든지 또 심지어 비타민 C, D, E, 베타카로텐, 칼슘 등을 심혈관 예방 목적으로는 투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걸 먹으면 좋을까요? 신선한 야채, 신선한 과일, 그다음에 우리가 잘 먹지 않지만 통빌, 전곡류라고 그러죠. 파이브가 많은 그런 음식이라든지, 그리고 생선. 근데 우리 오메가3하고 마찬가지로 생선도 좀 뭐든지 지나치면 좋지 않거든요. 과다하게 섭취하면 중금속이나 우리 오메가3도 중금속 같은 게 포함될 수가 있거든요.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협심증 환자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한 150분 정도 하는 걸 권장합니다. 자, 중등도 강도의 운동이라는 거는 빨리 걷기, 가벼운 테니스 같은 것도 가볍게 복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중등도 강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근력 운동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벼운 아령, 팔굽혀 펴기, 그다음에 앉았다 일어섰다 이런 운동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심증뿐만 아니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제 자기 병은 낫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 언제까지 그럼 약을 먹어야 됩니까? 저 다 완치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말씀은 이 약을 즐겁게 드시라 그래요. 내 몸에 이 약보다 더 도움되는 약이 없고 몸에 좋다는 뭐 우리 주변에서 하는 그 엉터리가 많지만 실제로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훨씬 도움되는 약들이 지금 본인이 드시는 약들이거든요. 그거를 즐겁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먹는 쪽으로 노력하는 게 제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